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논문은 셔플렛이라는 논문이고요. 올해 7월에 아카이브에 등록된 논문이고, 중국의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인가 하는 스타트업에서 낸 논문이에요. 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모바일넷에서 약간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네트워크이라서 좀 연속된 발표를 하는 그런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기 전에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이전 걸 못 보신 분이 있다면은 여기 있는 엑셉션이랑 모바일넷에 대한 발표를 먼저 듣고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하려고요. 이제 CNN이 워낙에 여러 가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런 영상 처리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나타내게 되면서 그 CNN을 이제 조금 더 최적화라고 할까요? 조금 더 슬림하게,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CNN인데 이게 3 곱하기 3 컨버전을 하는 거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3 컨버전 하면은 여기가 가로, 세로 3 곱하기 3이고 이쪽으로 채널 방향으로 모든 채널을 한꺼번에 다 연산을 해서 여기에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을 한 거에 전부 다 서메이션을 해서 한 값을 갖게 되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VGG에서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고 팩토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필터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좀 더 작은 필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셉션 V1 구글의 처음 버전에서는 요 인셉션 모듈이 여기에 5 곱하기 5 컨버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3 곱하기 3 컨버전 두 개로 쪼개면은 실제로 리셉티브 필드에선 동일하지만 요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고 인셉션 V2부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사각형 형태 컨버전 필터가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 이렇게 n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n의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를 여기 지금 그림에서는 뭐 1 곱하기 3, 3 곱하기 1 이렇게 두 개 겹치면은 3 곱하기 3 필터와 동일한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다 라는 걸로 가로 세로 방향, 위스 하이트 방향으로의 어떤 필터 사이즈를 줄여보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가로 세로 방향으로는 줄이지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쪽이 채널 방향이라고 하면 이 채널 방향은 항상 여기가 채널이 100개면은 100개를 한꺼번에 연산해야 된다는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엑셉션이라는 데서 뎁사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뭐 거기서 처음에 이제 인셉션이란 거를 분석할 때는 인셉션 구조가 심플하게 하면 이렇게 뭐 요걸로 볼 수 있는데 다 3 곱하기 3 컨버전을 그냥 심플하게 봤을 때 어쨌든 뭐 요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서 엑셉션을 처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원 바이 원 컨버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3 곱하기 3 컨버전 같은 걸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 바이 원 컨버전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는 한 개의 픽셀만 보고 채널 방향으로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 채널에 대한 뭔가를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방향에 대한 거를 학습하는 완벽하게 분리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3 곱하기 3 컨버전 할 때도 채널 방향 전체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완벽히 분리는 안 됐지만 어쨌든 앞에서 원 바이 원 컨버전이 뭔가 채널 방향에 대한 걸 먼저 학습을 하고 뒤에서는 이제 채널보다는 좀 더 가로 세로 공간 스페이셜한 방향의 어떤 그런 피처들에 대한 거를 학습하기 때문에 인셉션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고 이 엑셉션을 쓴 그 저자는 그래서 이게 약간 레귤러 컨버전에서 약간 이제 채널과 스페셜한 방향의 어떤 분리의 중간 단계에 있었다면 그거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져가면은 원바이원 컨버전으로 채널 방향을 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컨버전 채널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식으로 하면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라는 컨셉을 소개를 했고 그게 모바일넷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모바일넷에서 뎁사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내용은
네, 컨볼루션을 첫 번째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그래서 채널별로 각각 컨볼루션을 따로 하고, 그렇게 된 결과 이 채널 하나에 9개 점에 대해서만 컨볼루션을 하고, 아까 앞에서는 27개를 한꺼번에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3개에 대해서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 식으로 뎁스와이즈 방향이랑 포인트와이즈를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뎁스와이즈 세퍼럴 컨볼루션 모바일에서 사용했던 걸 보면 3 곱하기 3 컨볼루션 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밸류 하던 거를 뎁스와이즈 채널 하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컨볼루션 하고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채널을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원바이원 컨볼루션에서 합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제가 발표했던 거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모바일 넷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S는 스트라이드고 이 DW가 뎁스와이즈 뎁스와이즈 컨버전 하고 원바이원 컨버전 요거 하나가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굉장히 파라미터 수도 줄이고 연산량도 줄이면서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는데 그때 여기서 분석했던 게 요런 테이블이 있어요. 다음에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놨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연산량의 약 95% 그리고 파라미터의 한 75%를 원바이원 컨버전이 차지하더라. 뎁스와이즈 컨버전이나 여기 3 곱하기 3 컨버전이 일부 남아있는데 앞에 뭐 맨 처음 부분에 있죠. 요거는 굉장히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원바이원 컨버전이 대부분 차지한다. 사실 플리커넥트 레이어가 한 단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플리커넥트 레이어가 사실 파라미터 일반적인 CNN 우리가 전통적인 CNN의 구조에서는 파라미터 수에서 90% 이상 뭐 심할 경우에 99%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면 원바이원 컨버전이 거의 모든 연산량과 파라미터를 가지고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은 얘가 도미넌트해졌으니 얘를 더 줄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온 논문이 셔플렛입니다. 원바이온 컨버전을 더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알렉스넷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 제목은 Secret of AlexNet이라고 붙였는데 제가 실제로 어떤 모 오픈 카톡 채팅방에서 대화했던 걸 캡처해온 건데 여기 어떤 내용의 대화가 있었냐면 알렉스넷에 대한 오피셜 코드를 찾고 있는데 오피셜 코드를 못 찾겠다. 비슷한 건 많은데 그리고 비슷한 거 가지고 해봤는데 탑5에서 83% 정확도 가지는데 실제로는 80%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뭐 이건 뭐 제가 단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알렉스넷은 그때 당시에 GPU 성능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패스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채널이 96개지만 컨볼루션 연산할 때는 어떤 필터는 48개 요 채널만 보고 어떤 필터는 요 채널만 봐요.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한번 크로스 되는 곳이 있고 또 이제 플립 커넥트 레이어 쪽에 가서 또 크로스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컨볼루션 연산할 때 채널 전체를 96개 채널 전체를 다 안 보고 일부 채널만 보는 거를 그룹드 컨볼루션 혹은 셔플렛 논문에서는 그냥 그룹 컨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를 보면은 뭐 이건 알렉스넷이 처음에 두 개의 GPU를 사용했던 이유는 GPU 성능 때문이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GPU 성능이 좋아졌으니 하나로 합쳐서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 그룹스가 그건데요. 연산량도 많아지지만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도 많아지지만 성능도 오히려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렉스넷이 처음엔 GPU 성능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학습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게 성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셔플렛은 이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뭐 결론부터 좀 미리 말씀드리면 원바이원 컨버루션에서 채널 전체를 다 안 보고 일부만 보는 식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되고요. 근데 내 그룹에서는 에러가 다시 올라가네요. 네, 그렇죠. 그 그래서 이유는 뭐 따로 없나요? 그룹을 나누게 되면은
이게 사실 네 그룹을 정확하게 어떻게 실험했는지 저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룹을 계속 나눠놓고 그 그룹에 대해서만 컨볼루션 연산을 계속 해나가면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마지막 아웃풋단은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해서만 컨버전한 결과밖에 못 볼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알렉스넷에서는 여기 중간에 한번 피처맵이 섞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셔플렛에서 아이디어는 그룹 투 컨볼루션을 한다.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채널 전체 다 고려하지 않고 일부만 고려해서 하겠다. 그리고 뭐 그 전에 뎁서의 세퍼럴 컨볼루션 네트워크 구조, 모바일 넷 구조를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거기에다가 이걸 적용하는 거고요.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그룹을 딱 분리해 놓고 그 그룹만 가지고 컨버전 계속 해 나가면 결국에는 마지막 단에 어떤 피처 맵은 특정 그룹에서만 계속 피처를 봐왔기 때문에 좋은 성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채널을 셔플링해서 채널을 섞어주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일부 채널만 가지고 컨버전 하더라도 한 번 하고 나면 채널이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결국엔 최종단에 갔을 때는 거의 모든 채널을 다 고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룹 투 컨볼루션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지금 그룹을 두 개로 나눈 거를 예로 든 건데 원래 하이트, 위스하고 채널 방향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반 잘라서 필터 하나는 요 앞에 피처맵 반만 보고 두 번째는 뒤에 거 반만 봐서 결과는 다시 컨캐테네이션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사실 그룹 투 컨볼루션 알렉스넷에 나오고 그 다음에 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좀 유명한 논문에서 나왔는데 그게 레지넥스트라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레지넷 저자인 카이밍 허가 당연히 저자로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약간 레지넷 인셉션에서 인셉션 레지넷을 만들었다면 레지넷 쪽에서도 약간 인셉션 라이크한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왔을 때 바틀렉으로 원바이원 컨버전해서 이렇게 뭐 4개 채널에 32개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거기서 3x3를 하고 다시 채널을 키운 다음에 이거를 그냥 여기서 이제 다 더해버리고 그 다음에 레지듀얼 커넥션이 뒤에 와서 더해지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요거 지금 그림이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 이퀴벌런트라고 써있죠. 보시면은 B랑 C는 사실 좀 전에 그룹와이즈 컨볼루션을 설명드린 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채널이 총 128개가 있는데 4씩 해서 32개니까 그거를 3 곱하기 3 컨버전 할 때 4개씩 채널만 보는 식으로 하면은 그게 요 얘기거든요. 3 곱하기 3 컨버전 하는데 그룹을 32개로 나눠서 하겠다. 그러면 하나의 그룹은 채널 4개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컨캐트네이션 해서 이렇게 하는 거 2개는 금방 잘 와닿는데 사실 요거랑 요거가 같다는 거는 바로 직관적으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잘 생각해 보면은 같게 되는데요. 어, 미리 컨캐트네이션을 하고 연산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 와서 더하느냐. 여기 지금 덧셈이 보면은 이 필터에서 나온 결과, 이 필터에서 나온 결과, 이 필터 나온 결과 다 더할 건데 여기서 컨캐트네이션을 하고 이걸 하면 이 필터를 채널 방향으로 다 더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컨볼루션 한 게 사실은 채널 방향으로는 다 더해서 하나의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덧셈이 여기에 지금 컨캐테네이션을 하고 컨볼루션 한 거에 더해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시간이 남으면은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레지넥스트라는 논문에서 그룹 컨볼루션이라는 거를 좀 제안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레지넷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거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셔플렛에서 이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 해서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룹 투 컨볼루션 나타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그룹에서만 계속 컨볼루션 해 나가면 여기 있는 아웃풋은
이쪽 부분의 피처맵만 계속 보고 왔기 때문에 그거의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널을 셔플을 해주는 거예요. 셔플은 그냥 랜덤 셔플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모든 그룹에서 다음번 얘가 보는 채널은 모든 다른 그룹에서의 다 피처맵들이 넘어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 성능을 나타내면서 연산량이나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다. 셔플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논문에 설명. 그러니까 콘캣을 하긴 하는데 그 콘캣을 셔플해서 콘캣을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앞에서 어, 네트워크를 보면은 앞에서 요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뒤 바로 뒤에 슬라이드 여기요? 아니 예, 여기서 보면은 네, 좀 아니 전 슬라이드요. 이거요? 네. 그래서 콘캣을 하는데 이 콘캣 하는 거가 그냥 단순하게 차례대로 콘캣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셔플을 해서 콘캣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아니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셔플을 해서 컴캣 한 게 다음 단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셔플링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랜덤 셔플은 아니고 여기 이제 텐서플로우 코드가 있는데 텐서플로우에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배치 사이즈가 되고 요 쉐입에서 X라는 애 쉐입을 보면은 맨 처음에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하이트, 위스, 채널이 돼요. 이 채널을 그룹을 뭐 몇 개로 G개로 여기는 num groups라는 걸로 나누겠다라고 하면은 얘를 리쉐입해서 차원을 일단 하나 키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치 사이즈 들어갈 거고 하이트, 위스, 그리고 그룹 개수, 그 다음에 당연히 채널 그룹으로 나눈 게 뒤에 들어와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얘네 둘의 위치를 바꿔요. 0, 1, 2 이건 똑같고 3이랑 4를 바꾸니까 트랜스포즈에서 두 개 자리를 바꾼 다음에 다시 리쉐입을 원래 형태대로 만들면은 이게 셔플링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채널 수 전체를 그룹, 콤마, C 나누기 그룹으로 한 다음에 그걸 트랜스포즈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벡터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채널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 그룹수랑 채널수 이런 게 다양한 경우에도 다 각각의 다른 그룹에서 1번 그룹이었다고 하면 다음번에 1번 그룹의 인풋에 다른 나머지 2, 3, 4, 5 뭐 이런 그룹에서의 피처 맵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뭐 요 앞에 그림을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도 어떤 셔플렛 유닛이라는 걸 만들어서 걔를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바일넷에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추가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원바이원 컨버전은 바틀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 뎁스와이즈 컨버전 하고 원바이원 컨버전 해서 들어가는 게 요게 모바일넷의 어떤 레지듀얼 버전이라면 이제 셔플렛에서는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원바이원 컨버전 전부 다 그룹드 컨버전으로 바꾸고 이 첫 번째 그룹드 컨버전 끝나면 채널 셔플링을 하고 네. 아까 질문하신 거에 약간 좀 다르게 될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선 셔플링을 하고 여기는 셔플링을 안 해요. 여기는 논문에는 뭐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셔플링을 안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들어와서 셔플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컨캐티네이션 된 상태로 들어와서 원바이 컨버전 한 다음에 어쨌든 셔플링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똑같고 어쨌든 여기도 그룹와이즈 컨버전, 그룹드 컨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그 피처맵 사이즈 가로 세로를 반씩 줄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 3 곱하기 3 컨버전을 스트라이드 2로 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쪽에 레지듀얼 방향도 반이 줄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얘는 레지듀얼 쪽으로 오는 애가 3 곱하기 3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스트라이드 2로 주고 합니다. 그리고 얘랑 또 다른 점은 여기서 컨캐트네이션을 시켜요. 더하지 않고. 논문에서 컨캐트네이션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처맵 사이즈를 가로, 세로, 반으로 줄일 때 채널을 2배로 늘리는 게 이제 관습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필터 사이즈를 2배로 안 키우고 그냥 여기서 오는 거 절반, 여기서 오는 거 절반 그냥 컨캐테네이션 하면은 바로 2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연산량으로 2배 피처맵 만드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 앞에서 말로 설명을 드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시티 연산량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아까랑 그 순서가 좀 다른데 이게 채널 수고 하이트 위스 요런 인풋이 들어왔고 바틀렉 채널을 M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채널이 C고 여기 64로 바뀌는 데가 M이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 레지넷이랑 레지넥스트 그리고 셔플렛에 대해서 연산량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갈 때 보시면은 C 곱하기 H 곱하기 W 곱하기 여기 채널이 M이 되니까 M이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피처 맵이랑 필터는 모든 애들이 다 한 번씩 만난다고 보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거를 다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원 바이 원 컨버션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C 곱하기 H 곱하기 W 곱하기 여기 채널 M까지 이렇게 다 곱한 건데 그러면 그게 C, H, W, M이 될 거고 그거랑 똑같은 부분이 여기에 또 존재하게 되죠. 64에서 256으로 원 바이 원 컨버션 할 때 256에서 64로 가는 거랑 똑같은 수의 연산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배 HWCM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3이고 64가 지금 M으로 바뀌었으니까 계산해보면은 C 곱하기 H 곱하기 M 곱하기 또 M 그러니까 그 부분 죄송합니다. C가 아니고 M이죠. M 곱하기 H 곱하기 W 곱하기 M 그래서 M제곱 곱하기 HW에 3 곱하기 3까지 다 곱해야 되니까 9M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레지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32개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 3 곱하기 3 컨버전에서만 그룹 개수만큼의 이게 줄어들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셔플렛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뎁스와이즈 컨버전 했기 때문에 여기 9M이 돼요. 이거는 모바일넷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채널을 하나의 채널만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에 채널 2배 채널을 제곱되는 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원바이원 그룹 컨버전 할 때 여기에서 그룹핑을 하기 때문에 이 원바이원 컨버전에 대해서 G로 나눠주면은 그룹 개수가 G라고 했을 때 G로 나눠준 만큼의 연산량이 됩니다. 그래서 셔플렛 연산량이 제일 적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셔플렛 전체 아키텍처에 대한 그림인데 요 표인데 인풋 사이즈 224 by 24가 들어와서 컨버전을 스트라이드 2로 한번 하고 그건 노멀 컨버전이죠. 그리고 맥스플링을 또 스트라이드 2로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스테이지 2, 3, 4라고 되어 있는 스테이지에서 요 앞에 셔플렛 모듈을 반복을 해요. 반복하는 개수가 여긴 한 번, 세 번, 뭐 한 번, 7번 이렇게 돼 있고요. 스트라이드 2일 때는 아까 그 가로, 세로 사이즈 반으로 줄어드는 패스가 있는 그 셔플렛 모듈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룹을 몇 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컴플렉시티를 비슷하게 맞췄을 때 이제 채널 수를 얼마큼 늘릴 수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논문은 연산량을 얼만큼 줄였는지 뭐 이런 걸 보여줬다면 얘는 연산량을 자기가 줄였으니 그 줄인 만큼 연산량을 이제 다른 애들이랑 비슷하게 맞추면서 채널 수를 늘려서 그게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일관되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는 작은 네트워크일수록 채널 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채널 수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지는, 뚱뚱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뚱뚱하다는 거는 작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뚱뚱하게 하면서도 이제 연산량 줄이는 방법으로 이 셔플넷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이 한 개일 때는 그냥 모바일넷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그룹을 8개까지 늘렸을 때 채널을 이만큼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준 거고요. 뭐 기본적인 거는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건 다 설명드렸고 이 뒤는 다 실험 결과들인데요. 첫 번째 실험 결과는 얘네가 여기 이제
스케일링 팩터를 뒀어요. 그래서 이 스케일링 팩터는 뭐냐면 전체 채널 수를 요거만큼 곱해서 줄이는 거예요. 모든 피처 맵의 채널 수를 다 요거는 반으로 줄이는 거, 이거는 4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산량이 얼만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룹을 몇 개로 나눴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항상 그룹을 많이 나누는 게 다 좋진 않아요. 아까 앞에서랑도 좀 비슷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이렇게 그룹이 1인 애랑 G가 1인 애랑 비교했을 때는 항상 얘네들이 그룹을 나누는 게 성능이 더 좋은 거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채널 수가 더 적으면 적을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실험 결과는, 네, 셔플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을 본 건데요. 셔플을 한 게 항상 성능이 좋다, 뭐 그런 걸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셔플링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네트워크들을 VGG나 뭐 레지넷, 엑셉션, 뭐 레지넥스트 이런 애들을 이렇게 약간 스몰 네트워크 형태로 조금씩 변경을 해서, VG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VG에서 뭐 2번 컨버전하고 1번 풀링하고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연산량을 요 정도에 맞춘 거, 뭐 다 레지넷도 엑셉션도 아까 결국에는 뎁서지 세퍼러블 컨버전 쓰는 구조니까 모바일넷처럼 그 앞에서 그룹을 그냥 한 개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비슷한 연산량에서 셔플렛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제 그 채널 수가 중요하다는 거를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보면은 요 38메가플랍일 때 여기에서 VGG, 레지넷, 레지넥스트, 엑셉션이 그 채널 수가 50, 192, 192, 288, 576이라고 해요. 근데 그 채널 수만큼 성능이 이 채널 수 순서대로 성능이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테이블은 없는데 그냥 논문에 말로만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PVAnet,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해서 PVAnet 약간 인셉션 구조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테크닉들을 써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도 좀 슬림하면서 성능이 잘 나오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연산량 비슷하게 약간 자기네들이 더 적게 쓰고도 성능이 더 좋은 거를 봤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모바일넷이랑 비교를 해요. 아무래도 모바일넷 구조를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거기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모바일넷이랑 비교를 하는데, 비교하면 다 자기네들 좋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얘네들이 모바일넷보다 뎁스가 더 깊어요. 같은 비슷한 연산량을 가질 때. 그래서 이게 아키텍처 자체 구조가 좋아서 성능이 잘 나오는 건지, 지금 요 부분이 뎁스가 깊어서 성능이 잘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불명확하니까,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쉘로우하게 뎁스를 줄이고 채널을 좀 키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랑 비슷한 연산을 맞췄는데, 그때도 자기네들이 성능이 잘 나왔다. 그래서 이게 스트럭처에 의한 거지 뎁스에 의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또 실험으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네, 그냥 일반적인 이제 VG나 구글넷, 뭐 알렉스넷, 스퀴즈넷 이런 거에 비해서 연산량이 훨씬 적다. 성능을 비슷하게 맞췄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비슷하게 맞췄을 때 연산량이 훨씬 적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요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 다음에 항상 이제 CNN을 잘 학습을 시키면 성능이 좋게 나오면 그걸 이제 다른 태스크에도 적용을 해보죠.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쪽에도 이걸 적용을 했는데,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성능이 이런 모바일넷 구조보다 더 좋게 나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실제로 요 스냅드래곤 820 프로세서 환경에서 실제 실험을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까지
측정을 해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 모바일넷이 계속 타겟이 되는 것 같은데 모바일넷에 비해서 이런 이미지 레졸루션을 입력으로 집어넣었을 때 성능이 이 정도로 잘 나온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니까 여기 셔플렛이 0.5에서 1로 가면은 채널이 2배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연산량은 러프하게 4배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4배가 컴플렉시티 늘어날 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 2.6배 정도 스피드업이 되더라. 그리고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지금 비슷한 성능 나타내는 게 뭐 요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13배 정도 빠르게 수행이 가능하다. 실제 이론적으로는 18배 빨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13배 정도 나온다. 라고 네. 마지막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게 네. 어쨌든 지금 셔플렛을 써서 컴플렉시티를 높이는 것 같은데, 맞나요? 컴플렉시티가 낮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지고 그래서 컴플렉시티를 다른 애랑 비슷하게 맞추면서 자기네들은 성능을 높이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비슷하게 맞추는 게 뭐 그런 뭐 레지넷이나 뭐 이렇게 큰 네트워크랑 비슷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모바일 같은 걸 타겟으로 나와 있던 어떤 네트워크랑 비슷하게 성능을 그러니까 컴플렉시티에 맞췄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컴플렉시티를 높였으니까 혹시 오버피팅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가 조금 그것도 사실은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도 이게 사실 연산량 쪽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룹을 나눠서 하게 되면은 필터의 개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파라미터 수 같은 경우에는 더 클 수 있고 그러면 오버피팅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문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요. 저도 약간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게 오버피팅에 의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이 테스트 셋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네네, 테스트 셋 가지고. 예.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